한시로 만나는 세상, 소근소근 나라 선생님의 한문 수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봄이 오는 듯 하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또다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나의 의도대로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극히 일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우주 안에서, 자연 안에서, 여러 사람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어서 내가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불안을 느끼게 되지요. 이런 종류의 불안은 떨치려고 해도 떨쳐지지도 않고 평생을, 아마도 인류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함께해야만 하는 반갑지 않은 감정이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 작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고마움과 사랑을 발견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통해서 진주 지역 큰 학자이신 남명 조식 선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제 덕산 개정주, 덕산 시냇가 정자 기둥에 쓴 글입니다. 남명 조식 선생의 한 시이고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간 천석종, 비대고 무성, 쟁사 두류산, 천명 유불명. 한 줄 한 구에 5글자씩 있으면서 총 4줄로 되어 있죠. 한자의 음을 살펴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글자들도 있고 조금 복잡하게 생긴 한자들도 있군요. 청간, 천석종이라고 할 때 종은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그 종이에요. 벨. 그럼 한 글자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구절 청간 천석종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먼저 보겠습니다. 청자는 청할 청자인데요. 청한다, 제안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는 가벼운 부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청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 바로 뒤에 보면 볼 간자가 나오는데 이 본다 볼 간자는 자세히 보니까 손숫자하고 눈목자하고 이렇게 두 한자가 결합이 된 글자다. 눈 위에 손을 대고 있죠. 어떨 때 눈 위에 손을 댈까요? 뭔가를 볼 때 잘 안 보이는데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손을 눈 위에 대고 빛을 가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일까봐. 그래서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펴본다. 그러면 청간 이렇게 두 글자만 여기서 끄날으니까 의미 구절이 이렇게 돼서 청간 이렇게 두 글자만 해석을 한번 해보면 청자는 부탁한다. 무엇을 부탁하는가? 한번 보기를 부탁한다. 무엇을 보기를 부탁하는가? 뒤에 있는 천석종을 보기를 부탁한다. 천석종은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 천석들이 종을 말한다. 그럼 천석들이 종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있는 돌석자가 있죠. 돌석자가 여기서는 돌이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부피의 단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무게의 단위, 120근이라는 무게의 단위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표현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종은 종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첫 구에서 작가는 천석 사이즈의 엄청 큰 종을 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왜 작가는 갑자기 대뜸 큰 종을 보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문학 작품, 특히 한시를 볼 때 처음에 이 천석종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독자들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큰 종을 머릿속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큰 종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는, 그러니까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집중을 시키냐면 천석종, 굉장히 큰 종에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작가가 종을 보면서, 굉장히 큰 종을 보면서 강하게 느낀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죠. 종의 어떤 점에 강한 인상을 받았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그 뒷구절을 한번 봅시다. 바로 다음 구절에 그 큰 종의 특성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첫 구절 해석을 정리해 보자면, 첫 구절 해석은 청간 천석종, 청 한번 해보시게, 무엇을 해보시게, 한번 봐보시게, 청간, 무엇을 봐보시게, 종을 보시게.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천석만큼의 굉장히 큰 사이즈의 종을 한번 보시게. 그래서 좀 매끄럽게 해석을 해보자면 천석들이 종을 한번 보시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 구절에 이 천석종의 특징,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작가는 독자들의 시선을 천석종에 집중하게 만들었을까?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구절은 비대고 무성. 사실 한 구절에 5글자가 있는 경우에 우리 지금까지 2글자, 3글자 이렇게 끊어 읽어 왔었는데 여기에서는 비대고 의미상 여기에서 의미가 끊겨요. 자, 비자는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란 단어를 쓰고 호감, 좋은 감정 말하는데 호감이 아니다, 비호감 이렇게 할 때 앞에 붙이는 비자가 뭐뭐 하지 않는다, 아닐 비자를 쓰지요. 비대고 고는 두드릴 고자입니다. 두드린다. 어떻게 두드리냐면 굉장히 크게 두드린다. 그런데 앞에 아닐 비자가 있으니까 뭐가 아니면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없을무 소리성 없다. 무엇이 없는가? 소리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해석 이번 구절은 해석 순서를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이 가끔 아이쿠 이거를 한번 지우고 선생님이 가끔 풀이 순서를 숫자로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숫자로 쓰는 건 해석 순서를 숫자로 암기하라는 의미에서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해석할 때 좀 도움이 되라고 이런 순서로 해석을 합니다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를 쓰는 거니까 지금 선생님 숫자 쓰더라도 그걸 암기하려고 통째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아니다. 뭐가 아니냐.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없다. 뭐가 없느냐. 소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왜 소리가 없을까요? 왜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석종은 굉장히 큰 종이라고 했죠. 큰 바다에 작은 돌 하나 던지면 아마 바다는 간지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엄청 큰 종은 그 크기에 맞는 아주 큰 사이즈의 공이가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겠죠. 작은 공이로는 아무리 쳐도 종이 울리지 않을 거예요. 자,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는 이 종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 크기 때문에 옆에서 막 작게 이렇게 치는 것에는 끄떡하지 않는 그런 천석종입니다. 자, 천석들이 종을 보시게 하고 첫 번째 구절 해석을 했고요. 자, 두 번째 구절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구절 해석을 하자면 비대고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없다, 소리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크게 쳐야만 그제서야 울리는 큰 종을 보면서 작게 치는 것에는 끄떡도 하지 않고 울리지 않는 그 종을 보면서 작가가 뭔가 느끼는 게 있었나 봐요. 아, 쟤는 쟤 자체가 덩치가 크니까 작은 걸로는 아무리 쳐봐도 소리가 울리지 않는구나, 끄떡하지 않는구나. 음, 본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내 존재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단단해지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도 흔들리지 않겠네? 아마 이렇게 생각이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느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작가는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청간 천석종을 한번 보시게 비대고 무성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이거는 사실이죠. 사실을 쓴 거예요. 큰 종은 크게 안 치면 소리 내지 않는다. 그냥 과학적인 사실을 설명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작가는 무엇을 느꼈는지 어떻게 확장을 시켜 나갔는지 바로 두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두 구절은 큰 종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세 번째 구절에서는 새로운 대상이 나오면서 장면이 전환이 되고 시적 화자의 어떤 심정, 감상,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쟁사, 두류산. 여기는 쟁사, 두류산 이렇게 한번 끊어 읽어 볼게요. 쟁사. 쟁자가 어찌 쟁이라는 글자. 사실은 다툴 쟁자 사전 찾으면 첫 번째 뜻으로 다투다라는 의미로 다툴 쟁자 나오지만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어찌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어찌는 how can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뭐뭐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뭐 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닮을 수 있을까? 닮을 사자죠. 닮을 사자 들어가는 한자 우리 쓰고 있는 단어들 중에는 사이비가 있는데요. 사자는 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아닌데 그거랑 되게 닮았어. 닮다. 마리으리자는 이자, 마리으리자는 그러나 닮았다. 그러나 아니다. 아닐비자 조금 전에 했죠. 아니다. 아니다. 닮았다. 그러나 아니다. 그거 얼핏 보면 되게 닮은 것 같지만 진짜가 아니야. 그럴 때 사입이라고 하죠. 그러면 쟁사.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무엇을? 두류산은 지리산의 다른 이름이죠. 어떻게 하면 두류산을 닮을 수 있을까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두류산, 지리산의 어떤 점을 담고 싶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점을 담고 싶은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 구절인데요. 천명, 유불명이라 명자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명자를 보면 왼쪽에 입구자하고 오른쪽에 세 조자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내는 소리와 관련된 한자들 또는 입으로 음식을 먹고 맛과 관련된 한자들에는 입구자가 붓으로 쓰입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울 명자는 우는 거야. 새가 소리내서 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운다, 울린다 이런 의미이죠. 자, 이 구절에서 시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유자의 의미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오히려 유자를 한번 잘 볼까요? 오히려. 자, 오히려라는 의미는 상황이 이러이러해도 오히려라는 이런 상황에서 예상되는 반응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과는 다르게 반응이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오히려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에는 뭐 오히려 상황이 이렇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천명, 유불명을 한번 볼까요? 천명, 유불명.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아니 불자는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다. 자, 뭐 하지 않아요?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은 하늘이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늘은 스카이, 하늘, 그 천체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 또는 날씨의 의미도 있어요. 하늘이 우는 것 같은 소리를 낼 때는 언제일까요? 천둥 번개가 우르르 쾅쾅.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겁을 먹거나 위축되기 마련인데 그래도 두류산은 울지 않더란 말이죠. 끄떡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더란 말이죠. 거기에 이 작가가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를 쓰게 됐고요. 두류산, 지리산이 너무 커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이 쳐도 끄떡없이 담담하게 의연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주변에서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해석 보여. 네, 주변에서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나를 유혹하고 미혹되게 만들고 이리저리 흔들어도 나는 두 다리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끄떡없이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무엇처럼? 나는 울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울리지 않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무엇처럼? 두류산처럼. 두류산도 보니까 하늘에 천둥 번개가 쳐도 그 산은 끄떡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의연하게 있더라고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이 시가 시작될 때 아까 천석종에서도 그런 면을 보았죠. 천석종도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를 내지 않아. 끄덕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여기에 있는 천석종, 두류산 이거는 시적 화자가 작가가 담고 싶은 대상이 되죠. 그런데 사실 작가는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천석종, 종 굉장히 큰 종.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종 어떻게 하면 종을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종 방울이 달려 있고 이렇게 매달려 있을까요? 종은 종인데 아마 굉장히 큰 종이에요. 이 종은 실제의 실체, 종의 실체를 말하기도 하고 사실 두류산, 산은 어떻게 생겼니 얘들아? 산은 아마 이렇게 우뚝 솟아있을 거예요. 두류산은. 지리산은 이렇게 우뚝 솟아있을 텐데 이 모양이 종 모양과 닮았더라. 그래서 사실 어쩌면 첫 번째 구절에서 천석종 저기 천석들이 큰 종을 보시게 했을 때 그 종은 정말 실물의 종을 나타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리산을 종에 비유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남명조식 선생의 시 제.덕산 개정주 덕산, 신에게 정자정, 신에가 정자, 그리고 주자는 기둥 주자예요. 덕산 신에가의 정자 기둥에 쓴 글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남명조식의 굉장히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이 남명조식 선생 작가를 굉장히 많이 닮아 있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청간 천석종,
천석들이 청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봐보세요. 무엇을 봐볼까요? 천석종을 한번 봐보세요. 종은 종인데 천석들이 굉장히 큰 종이에요. 천석들이 종을 한번 보시게 비대고 무성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 내지 않는다네. 울리지 않는다네. 쟁사 두류산 어떻게 하면 how can 그랬죠?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무엇을 두류산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떤 두류산의 어떤 점을 닮고 싶은가? 천명 유불명이라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을 수 있을까? 오히려라는 단어를 이 안에 넣어서 울어도 그래도 이렇게 의미를 넣어서 시적으로 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시를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천석종은 큰 종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류산을 보고 하늘에 매달려 있는 큰 종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시적 화자가 닮고 싶은 대상이기도 하고 작가 남명조식 선생의 삶을 보면 결국 작가는 하늘이 울어도 울리지 않는 두류산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는 남명조식 선생의 덕산 시냇가 정자의 글을 쓰다라는 시인데 이 남명조식 선생은 대장부였어요. 왕조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개 선비가 국정의 폐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이제 죽을 걸 각오하고 올린 거지 상소를 스스로 사약받을 준비를 할 만큼 기계가 뛰어났죠. 내가 이렇게 정치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비판하는 말을 하면 분명히 내 목숨이 위태로울 걸 알면서도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는 아주 기계가 뛰어난 선비였습니다. 이 시는 남명 선생이 61살 때 지리산 덕산으로 옮겨와서 산천제를 짓고 시냇가 정자에 써붙인 시로 남명 선생의 정신세계가 잘 나타나 있다라고 후대에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선생님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녹음을 했어요. 수업 준비하는 게 녹음을 바로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고 슬라이드마다 어떤 설명을 할까 간단히 메모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녹음을 하게 되는데 오늘 빈 교실에서 녹음을 하고 유튜브 올리고 보니까 소리가 너무 울리는 거예요. 공간이 커서 또 지금 교실들이 다 비어 있어서 소리가 너무 울려가지고 여러분 듣기에 너무 힘들까봐 선생님 녹음 다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힘든 점도 분명히 있지만 선생님은 사실 여러분들하고 시를 깊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아요. 지금 원격 수업을 하는 동안 선생님 얼굴 보여주면서 막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1대1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선생님 목소리에만 의지를 해서 수업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친근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고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수업 시간에 교실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많이 힘든 환경인데 원격 수업 이어서 이런 이야기 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하면서 우리 마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선생님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방금 봤던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했던 시는 주변에서 아무리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나를 흔들어도 나는 그런데 굴하지 않는 끄떡하지 않는 의연한 삶을 살고 싶겠다. 어떤 정치적인 지조, 절개,
옳은 것에 대해서, 의로운 것에 대해서 굳건한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어떤 선비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 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의 내용을 우리 삶 속으로 가지고 와서 흔들리지 않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살면서 우리를 흔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반칙을 쓰고 싶은 순간도 생기고, 또 자기의 실제 모습보다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꾸며내기도 하고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너무 쉽게 흔들리죠. 저 친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지? 촉을 세우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잘난 나를 못나게 볼 때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때문에 밤을 새기도 하고요. 난 실제로는 그렇게 잘나지 않았는데 못난 나를 더 잘나게 더 좋게 봐줄 때는 우쭐하기도 하지만 나의 못난 구석이 언젠가는 탄로가 날까봐 드러날까봐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하늘이 울어도, 하늘이 나를 울려도, 환경이 나를 흔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것처럼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힘들어. 환경에 반응이 없다면 그건 생물이 아마 아닐 거예요. 무생물도 우리 종이도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받는데 우린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영향에도 끄떡없는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부정적인 영향들로 인해서 내가 불행해지지 않는 삶. 어떤 환경의 조건 속에서도 안정되고 긍정적일 수 있는 삶. 내 생활의 위협을 받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림이 없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한테 못생겼다고 해도 이 정도면 이쁜 거거든? 이 정도면 잘생긴 거거든? 하고 스스로 대꾸하는 마음속에 내가 생겨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나에 대한 내 스스로의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의식 속에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의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 근데 선생님, 저는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전 사랑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줄게요. 사랑을 줘야 돼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을 마구마구 나눠줘야 돼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 좋은 것들을 언어적 표현으로 칭찬해주고 네가 있어서 정말 좋아, 고마워, 네가 최고야 라고 사랑을 퍼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들의 몸은 사랑의 경험이라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요. 받다 보면 주게 되고 주다 보면 받게 되어서 사랑을 주는 거나 받는 거나 모두 우리들의 몸은 전부 다 사랑을 했다라는 경험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남에게 사랑을 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 남이 나를 좋아하게, 남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을 주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는 말은 사랑을 주는 것도 사랑을 하는 것이니까
사랑을 퍼부어 주면서 내 안을, 나의 내면을, 내 마음속과 몸속을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라는, 사랑의 마음을 쌓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마음의 근육이 탕탕해져서 누가 어떤 말로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그 작가가 말한 것처럼 끄떡하지 않는, 음, 나에 대한 조그만 사소한 이런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끄떡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하늘이 울려도 울지 않는 저 우뚝한 산처럼, 태풍에도 끄덕 않는 저 광활한 바다처럼. 한문 시간은 이런 시간입니다.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해석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작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작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래서 오늘의 내가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아파하지 않으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어른이 되면 좋겠어요.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파야만 한다면 조금만 아프면 좋겠어요. 그 비법을 오늘 남명조식 선생의 시와 함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줬으니까 오늘부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퍼부어주고 등교 개학이 이루어져서 학교에서 만나면 우리 학교가 사랑으로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표현하는 게 힘든 친구들은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랑의 마음만 가져도 됩니다. 부끄럽고 어색해서 표현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 마음 안에서 친구를 사랑하는 상대방이라는 한 존재를, 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선생님은 표현하면서 학교 생활을 할 거예요. 저 선생님이 왜 저러지? 하지 말고 선생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시로 만나는 세상, 귀로 듣는 한문 수업,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시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